학생 몇 분 빠지셨다, 그죠? 연락 받으신 거는 없으시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또 풀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반은 3번 돌아간다. 이게 이제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잘해보라는 박수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전혀 이제 안 보고 오시네. 론 화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을목까지 했습니까? 아닙니다. 순서대로 간 게 아니고. 예. 영화가 제일 많아가지고. 영화 했다. 영화를 했다. 그 다음 많은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오늘은, 자, 목, 손 들어 보십시오. 일간이 목인분. 화, 토, 금, 수. 일간이 금이십니까? 박 사장님. 한 템포 늦게 드시네. 되게 피곤하신가 보네. 자, 그럼 우리 오늘, 자, 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페이지) 론금에 들어가기 전에, 자, 목기가 가지고 있는 주력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목기가 가지고 있는 주력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천간의 10개의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목하고 화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거 여러분들 목, 화, 토, 금수 전부 다 해서 갑을병정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재미없어요. 그거 전부 다 다음 시간 되면 다 탈락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계신 분들 위주로 지금 이제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0개를 다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씩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음양의 에너지가 오행으로 내려와서 천간에 10개의 글자로 표시되고, 상징적인 10개는 음과 양을 가지고 있고, 이놈들이 계절적인 변화 또는 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공간과 아우러서 돌아가면서 짝을 이루고 있는데, 목이 가지고 있는 주력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장. 또,
예, 고맙습니다. 목화가 상승의 에너지를 가진데 이놈이 한쪽 방향으로의 성장성이 강해서 이 내려오는 꼬라지를 어느 시점인가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양기가 가득 차 이름을 얻어야 자연은 순환한다. 요 포인트. 또 음기가 가득 차서 자의 끝에 이를 때 뭘 얻어야 된다? 일량을 얻어야 된다. 지지표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해야 자연계 순환이 이루어지고 이것만이 자연 순환이 아니다. 끝없이 팽창하다가 폭발할 때도 있다. 이걸 뭐라 한다? 빅뱅. 끝없이 수렴하다가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이걸 뭐라 한다? 블랙홀이라 표현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의 순환은 이렇게 양기가 그걸 이룰 때 이름을 얻음으로 해서 또 음기가 극에 이를 때 일양을 얻음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덥다 할 때는 이미 음기가 내려와서 어딘가에는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컨디션이 가장 좋다는 시점에서는 이미 내려갈 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무릇 잘 익어서 가장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이미 순환기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싹트고 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궁지에 몰려 있더라도 그게 체제에 내려가면 일량이라는 생기를 얻기 시작한다. 그래서 죽지 않는 한, 빅뱅이나 블랙홀로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순환은 끊임없이 돌아간다. 자, 이렇게 위해서 요때 요놈을 컨트롤을 해줄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다? 토라는 에너지다. 우리 목화의 에너지를 센터링 받아서 금수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요놈은 음기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기를. 아직까지 이렇게 나누면 양쪽에 머물러 있겠죠. 저끼리도 흙끼리도. 요놈은 이쪽에 연락병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아직까지도 병정화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흙을 놓고도 습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기토는 습기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인후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원래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이해가 되실 텐데 요 제가 지금 무토라는 놈을 기토라는 놈을 남기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하실 때에는 자기 위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막 설명드려도 자기 거 패놓고 있는 분 있죠? 정상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금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좀 읽어 주십시오. 농금 46페이지. 금의 대표적 작용으로는 숙살작용인데 이 숙살작용의 목적은 양의 기운을 포장, 분리, 구분, 단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포양작용이라 하며 이 포양작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금의 작용력이 결정됩니다. 포양작용이라는 것은 목화의 생장 기운이 토에 의해 수렴되었을 때 금이 그 기운을 포장하고 분리하여 장하는 수의 기운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 작용을 하기 위해 숙살의 기운이 외면적으로 드러나고 반면 그 내면에는 부드러운 양의 기운이 포함되어 있으니 금의 기운은 외곽 내의 품성을 갖습니다. 금을 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금의 작용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 지역을 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금의 행동 양식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에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화의 작용이 지극히 중요하며 수장의 기운으로 이끄는 수의 활동도 금의 활동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놨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목 공부할 때 금에 대해서 다 공부한 겁니다. 이게 오행은 한 놈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단지 지금 우리가 금이다 이라면 숙살직이라는 에너지로만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발음이 이거 읽어보면 좀 강해 보이고 좀 딱딱해 보이긴 하나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 나름대로 임무가 있단 말이죠. 요놈이.
그죠? 대표적인 임무가 뭡니까? 대표적인 임무가 뭐겠습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소주를 한 잔씩 잡수고 오든가. 응? 금의 대표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숙살지기를 하지만 이놈이 뭐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임무가 각 계절에 배치되어 있으면 금이라는 이놈이 숙살지기의 대표 에너지로 외강 내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에너지가 뭘까? 이놈이 뭐 한다? 이제 문을 엽니다. 그죠? 이놈이 뭘 합니까? 확산하지요. 확산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 이거 확산해 놓은 거, 이게 그러면 전방을 다시 차립니다. 물건 팝니다. 에? 아침에 샀다 올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 손님들 와서 이제 물건 풀었어요. 많이 풀어놨는데, 이거 수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금을 누가 하겠습니까? 금이라는 놈이 한단 말이에요. 금이라는. 이놈이 하는 일은 수금해야 될 때나 공간적인 지시를 의미하는 거고, 요 놈이 수금을 하기 위해서는 뭘 포장해야 된다 했죠. 자, 포장의 임무를 누가 갖습니까? 하하, 이러면 또 기초반을 다시 한번 더 듣는 경우가 여기 읽어보시면 토라는 놈이 화기의 중재를 하고 포장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놈은 아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결단을 가지고 뭔가를 마무리 짓는 데 했습니다. 마무리 짓는데 거기서 뭘 추출해내느냐 말이야. 무엇을 추출해낼까요? 뭐 때문에 마무리 지을까요? 풍부한 상상력,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 이게 우리 역학 공부의 그 시작이자 끝입니다. 추적을 해나가야 되고, 추리를 해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자, 오행의 활동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죠? 이놈이 생기의 시작으로서 어둠을 뚫고 준비된 씨앗을 싹 틔웠다면, 이렇게 1년 동안 농사 다 제가 볼일 다 봤으면, 이놈은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명분에 의한 숙살지기를 행사할까? 그렇죠. 겨울을 잘 보낸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가 저장하는 에너지죠. 이게 창고라면. 여기다 뭐 쑤시기 위해서라. 어떤 걸 쑤셔넣고 싶을까요, 우리는? 좋은 씨앗, 열매를 저장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 세워서 옥석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자, 우리가, 감 농사를 지어가지고, 감을 다 따가지고, 박스에 넣는데, 썩은 감이 하나 있으면 연달아 다른 감도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그래서 생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해 올 때, 농약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친다? 성장시킬 때 제일 많이 치겠어요? 운반하기 전에 제일 많이 치겠습니까? 운반하기 전에 제일 많이 칩니다. 생물끼리는 붙어 있으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활동작용이 일어나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썩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비싼 단가의 그 과일들은 개별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 살길이 붙어 오죠. 그래서 살길이 붙어 먹지 말았고, 여기다 뭘 칩니까? 농약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놈은 그름으로 해서 자기의 목적인 대의에 의해 소를 희생하는 어려움을 가감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된다.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것만 챙기는 에너지.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농금해 보니까 숙살작용의 목적은 줄치고 양의 기운을 포장, 분리, 구분, 단절하는 데 있다. 양을 어디로 넘기는데? 창고로 넘기기 위해서 포장, 분리, 구분, 단절하는 데 있다. 이것을 포양작용이라 하며, 포양작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금의 적용력이 결정된다. 포양작용이라는 것은 목화의 생장기운이 토에 의해 수렴되었을 때 토의 중요 작용 중에 하나,
중화시키는 거 왈고 아울러 수렴한다. 그죠? 수렴되었을 때 금이 그 기운을 포장하고 분리하여 장하는 수의 기운으로 넘긴다. 창고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제 가을에 농사 짓고 나면 그때 아직 안 쓰죠. 안 쓸 것 씨앗 같은 거 넘길 때 창고에 들어가서 잘 견딜 수 있는 건강하고 힘 있는 놈만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에너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금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금이라는 놈은 대의명분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 했어요. 대의명분이란 오행상 금으로 볼 때 오행상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금이 물뚱물뚱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자, 금이란 놈이 이놈은 아까 대의명분을 중요시 여긴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행에서 배웠잖아. 스스로가 어떤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고 오행은 서로 작용에 의해서 그 기운이 맞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과불급에 이르게 되는데 금이라는 놈한테 대명분을 주는 놈이 오행 중에 뭐가 있냔 말이야. 어떤 놈이 이 놈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그래, 그 바로 그거라. 시간 누구의 말을 듣겠어, 금이라는 놈은? 관의 말을 듣겠죠? 이 관이 뭐야? 오행으로 보면 화. 그래서 금이라는 놈이 출생할 때 화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성패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대의명분을 꼭 어디 뭐 좋은 뜻에서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금의 에너지 어떻게 우리가 봤어요? 조직폭력배의 80%는 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계에 있고, 한 분들, 거의 그 이미지상, 그런 폭력배와 이미지 형질이 비슷한 분들, 그런 분도 에너지가 이 경금, 신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나누어지냐 말이야. 무엇의 가불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의 정의에 서겠느냐? 이런 거는 이 화의 대소예요. 질적 대소에 의해서. 화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난다. 덜 달구면, 쎄라는 놈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개를 한 마리 낳았어요. 근데 품종이 억수로 좋고 힘이 세. 한번 물었다면 절대 안 나. 그거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사용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게 훈련이 잘못되면 누구를 문단 말이고. 이 금이. 이 금기가 강한 동물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주인을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대로 재련이 됨으로 해서 목적물을 만들어내서 금이라는 놈은 대저 화의 출현 또는 상황에 따라 이놈이 갖는 실적인 내용이 달라지더라.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빤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주를 떼었는데 경신금을 일간으로 쓰는 사주가 나타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살펴봐야 돼요? 전체를 살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행의 흐름을 먼저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중에 화의 세력이 어느 계절에 태어난 금을 어떻게 조율해 줄 수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단 이놈이 훈련이 됐단 말이야. 그런 연후에 목적물을 잡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없으면 폼은 억수로 잡는데 이게 재련되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워봤는데 훈련도 모르고 그만 막 동물하고 인간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차 타이려 니캉니캉 다른 게 어딨노? 이걸 귀하게 키웠어. 그리 이 산행하러 데리고 다니면 인동개가 내보다 먼저 가, 진돗개가. 그리 그 진돗개를 키우는 걸 아는 사람이 와서 많이 뭐라 하시더라고. 진돗개는 제대로 훈련시키면 주인 앞에 한 발도 안 나간대.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주인 놈이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보는 거라. 내가 개로 볼 때는 뭐가 됩니까? 오행 중. 이 화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놈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놈을 탓할 일이 아니다. 이놈에 있다. 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금의 에너지는 달라진다. 절대적으로 하여튼 큰 줄기만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금의 행동 양식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금에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화의 작용이 지극히 중요하며
수장의 기운으로 이끄는 수의 활동도 금의 활동력에 영향을 준다. 자,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 요때 그래갖고 준비를 다 했어. 준비를 다 했는데 창고 없으면 지가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여기 지금 억수로 골치 아픈 소리를 해놔도 오행을 수평대로 나와서 시간, 공간적으로 그놈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가, 음양, 오행, 화평진이 되어 있는가가 제일 큰 관건이더라. 물론 이게 1년 365일 다르겠죠. 또 1년 365일 중에 각 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가 스킬을 쌓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사주를 등급으로 나누면 사람은 등급으로 나누지 못하지만 사주는 나누어진다. 상격이나 중격이냐 하격이냐. 시원하게 통행이 되느냐, 막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목화를 우리 몸에 오면 어디에? 기관지 폐대장, 자궁 비뇨기 계통까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요게 결단력이죠. 내 자식 중에서도 저장할 놈과 저장하지 못하고 겨울 땅바닥에 죽음을 선택해 줘야 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놈입니다. 이 결정력이 요즘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내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사회적인 환경이 옛날에 산업공상에 살고 자기 환경에서만 살던 데보다 갈수록 자기 의사의 결정력이 약해지고 있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럴 때에 대저 사람들이 앓는 병이 뭘까요? 폐대장경락입니다. 폐대장경락인데 대저 요즘 한의원에서 조사를 해보면 대장경락이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배가 나오는 것도 이거 술 많이 먹고 그것도 운동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장이 건실한 사람들은 복부 비만이 오지 않습니다. 이 대장경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기관지 폐의 경우도 상호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보면 결단력을 잘 가지면 그리고 기관지 폐대장이 건강하면 요는 에너지가 잘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각 해마다 병원에서 쓰이는 약재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건 이제 5, 6기로 따로 배우셔야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각 목화 토금수에 논금, 논화, 논토 하고 나면 가에 나오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 오행이 가져야 될 에너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강유와 둔해, 둔예. 그 뒷분 좀 읽어 주십시오. 금을 관찰하는 데는 오행의 세력에 의한 강유를 먼저 살피고 금의 기적작용인 분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유라는 것은 오행의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인비에 의해 금이 강하면 살기가 지나치고 융통성이 부족할 것이며 금이 약하면 결단력이 부족하여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금은 분해라는 것은 화와 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화는 금의 형을 만들어 쓰임을 결정하게 되니 화를 얻지 못한 금을 둔이라 합니다. 또한 수의 작용은 금의 활동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수의 작용이 없다면 활동력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에 대해서 이야기 다 끝났어요. 이거 강유와 둔해로 다 끝났다. 이제 그런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책 쓰는 사람들은 또 풀어갖고 쓰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가 한 줄 되어 있는 거 10줄 만들고 10줄 되어 있는 거 20줄 만들고 금의 주된 에너지에 대해서 판단이 뭐와 무엇으로 나눈다 했습니까? 뭐와 뭐? 예. 이 강유는 그냥 한국말로 생각해보세요. 뭡니까? 그렇지. 유하다. 부드럽다. 얘는 둔탁 또는 두나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요거는 다른 말로 우리 표현하면 예리하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구분하면 금의 쓰임이 다 정해집니다. 금의 강유는 어디에서 결정난다? 인비,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못 알아듣겠죠? 이제 이거 배우는데 세월이 좀 걸려. 이 세월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인수와 비견, 비급,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인수와 비급. 금으로 보면, 나를 생해주는 앞에 있는 토기를 뭐라 하죠? 인수라 하고, 나와 똑같은 걸 뭐라 합니까? 비견 또는 급제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강한지 강하지 못한지는 나의 세력이 얼만큼 되는가를 보고 판단한다. 사주에서 8자 중에 나를 제외하고 요놈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며 어느 자리에서 나를 지원해 주고 있는가로 결정이 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아울러서 둔탁하다는 거는, 둔 예를 때리는 거는 그놈이 예리하게 재련이 돼서 어느 콧구멍을 팍 뚫었을 때 피가 나겠는가? 콧구멍을 뚫으신데 콧구멍을 안 들어가고 얼굴 전체를 때리란가? 그거는 뭘 보고 할 수 있다? 뭘 보고 할 수 있다? 수의작용. 그래서 진짜 저하고 공부를 오래 해보시면 금이라는 놈이 어느 일간으로 태어나면 뭘 가장 먼저 봅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막 기초만 끝나면 판단이 되니까 화기가 있는가 없는가. 제일 먼저 쎄라는 놈은 불에 의해서 달구어주든 비추어지든지 돼야 되겠죠. 재련이 돼야 된다. 재련이 된 뒤에 더 예리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에 담가본다? 물에 담가본다. 그럼 이놈을 무기로 만들고 잘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수라고 이야기해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조재림 사장님 사주를 한번 보면 돼. 네. 한번 꺼내보세요. 그거 없지 싶으나 아무거나 해라. 자, 오지마. 없을 거예요, 그지? 예. 어디에, 본인 거에. 자, 빨리 빠져나가시고. 여기 눌러주십시오. 네네네. 그냥 요거만 누르세요. 요걸 눌러주세요, 그냥. 아, 이거요? 예. 그 저한테만 눌러주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큰형님. 여기서 줘. 예. 지금 요라고 있는 걸 오행의 작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토, CPU, 입력을 받아서 출력으로 가기까지 점검하는 거. 그래서 저기 길면 뭐다? 머물래, 물을 때 다 붓고, 함 할래? 물어보면 날 새고, 야 하는 거 있죠? 그런 겁니다. 그게 너무 빠르면 어때요? 뭐 할 때 뭐 묻게 바로 나와보는 기라.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토의 작용이다 보시면 되고. 자, 이 사주, 샘플로 보는 겁니다. 큰형님 사주인데. 자, 언제 태어났습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주인공인 일간이 무엇인가? 경금으로 태어났죠. 자, 언제 태어났어요? 가을에 금이니까 비견급제에 해당되죠, 아까. 그럼 그게 뭐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강유. 강유를 따져보니까 토생금, 이것도 요 기토와 술토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인수라 하고, 요 놈을 뭐라 한다? 비견 또는 급제라 하는데 여기 해당이 되니까, 신에 해당이 되니까 급제다, 그죠? 비견급제 3개가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금이 약할까요, 셀까요? 가장 가까운 데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셉니다, 그죠? 자, 이렇게 셀 때에. 그럼 여기는 강하다라고 돼 있어, 이미. 자, 강하다. 강하다고 나왔으면 이 강한, 아까 말한 진돗개든 불독을 훈련을 시켜야 되죠. 훈련을 누가 시킵니까? 정화가 시키죠. 자, 정화가 시킨다. 이 정화라는 놈이 지금 이렇게 막강한 쇠를 재련시키기에 그 힘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조금 약해 보입니까? 본인이 약하다 카이 할 말이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불은 본인에게 이 사주가 큰 형님이지만 알고 보면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남편, 직장, 나라의 법률. 그래서 때로는 나라에서 어떤 시행령이 나와도 볼 때 기가 찰까요 안 찰까요? 또 새끼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향을 법으로 만들어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운전해 가다가 욕할 수 있습니다. 씨발람들 이런 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나가. 그래 할 수 있어요. 신호등도 희한한 데 달아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직장에서 뭘 시키면 예 하고 고분고분 말을 듣겠습니까? 세 번에 한 번 좀 째려보겠습니까? 세 번에 한 번 좀 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혹시 혜령이 있습니까? 아유, 문 좀 닫아주십시오. 자, 여기 이제 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남편인데 남편이 몇 가지 지시를 하면 그 중에 다 본인이 수용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택도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택도 아니다. 그런데 사주가 우습게도 이렇게 강한 금기를 타고났는데 불이 없는 사주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주는 어떤 사주가 될까요? 재련되지 못하니까 깡패 안 되겠습니까? 깡패. 그렇지. 이것만 없었으면 조금만 다른 시간대에 태어났으면 깡패 될 칠공주, 면도칼 찍고 탁 뱉는 이런 칠공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다행히도 정화라는, 특히 이 사주는 병화가 유리합니까? 정화가 유리합니까? 정화. 이 정화라는 놈이 경금을 녹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이 어떤 영향을 줄까의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해수가 절기를 보니까 지금 임수에 놓인다, 그죠? 네, 놓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 따져도, 때로는 물의 영향을, 때로는 나무의 영향을, 때로는 뭐의 영향을? 흙의 영향을 하는데, 물의 영향을 주더라도 정임 한목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 놈은 아주 무력한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간목이 와도 목생화 하지요. 정임 합의돼도 어떻게 돼요? 목으로 해서 목생화 해주죠.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자는 누구와 더 가깝다? 누구와 합의되어 있다? 자식하고 합의되어 있다. 자식을 버리기는 힘들다. 자식을 아주 사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울러 요게 무토로만 작용할 때에는 요 놈을 설기시키니까 에너지를 다운시키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잘못이면 죽으셔도 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 놈이 조금 약한 듯 하나, 그래도 일간에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게 연간에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할까? 여기도 지금 정임한목합니다. 연간에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놈의 불이 여기까지 와서 녹이기 전에 화생, 토, 해고 설기돼 버리겠죠. 그러고 이게 조상 때에는 잘 나갔으나 자기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보다 연, 월, 일, 시간이나 자기를 기준으로 같이 있거나 밑에 있으면 살아가면서 재린이 된다. 여기 자식의 자리지 않습니까? 자식에 의해서 재린이 된다 볼 수 있고, 아울러 지금 이 사주는 임수와 해수라는 물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강하지만 임수나 해수로 설기시킬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질 부릴 만큼 부리시죠. 이런 사주가 강한 사주가 지금 수라는 식상을 가지지 못하면 표현해내는 것을 막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평소에 욕 잘하시죠? 이제 욕을 하는 걸 풀어내면 주먹이 나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놈이 문제입니까? 신경질 나는데 계속 말 안 하고 있는 놈. 그 놈이 일어섰다 하면 사고 칩니까, 안 칩니까? 의자부터 들고 설치거든. 그렇게 자기를 풀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럼 여기서 말한 아까 강한 거에서 두뇌로 보니까 화를 가지고 있고 수를 가지고 있다. 자, 화와 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 칼은 이미 재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놀아야 될까요? 나무를 써야 되겠죠.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좀 멀리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 사주 지금 31살서부터 나무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여기서부터도 지금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이걸 잘 판단해. 이 사주는 지금 오행 구성상 목화가 조금 약한 듯하다, 그죠? 칼이 힘이 센데 갖고 놀라니까 나무가 좀 멀리 있고 약하고 불이 좀 약하고, 그래서 사주의 대운에 지금 11세부터 정미대운으로 병호, 을사, 갑진 이거 갈 때까지 무리가 없다, 그죠? 자, 무리가 없는데 여기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리에서 정화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죠? 예, 도움이 되고, 요때에는 좀 힘들다. 그죠? 힘들다. 아울러 뭐로 힘듭니까? 인수로 힘들죠, 자기가. 인수가 나의 용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토가 용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중 화가 도움이 되기는 하나, 토는 엄마이자 공부에서 내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기가 공부할 시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이 사주는. 그래, 저 학생 지금 3년째 지금 기초반만 듣고 있잖아요. 많이 안 하잖아. 많이 안 하죠. 수업을 많이 안 받는다고. 자, 아무튼 이 시기를 지나서 병화의 시기가 오면 지금 정화와는 달리 비추어지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정화가 주력된 에너지로 있기 때문에 구이 나쁠 거 없어요. 오화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근데 이제 을목의 시대가 오면 요게 재물이기는 하나 경을 합금으로 변해버리죠. 그죠? 경을 합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크게 재를 획득할 수 있는 때는 못 되고, 재물이 온 것 같으나 엉뚱한 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이제 사화, 요게 문제입니다. 사화. 지금 사화가 이름을 요래놓고 이걸 뭐라 했어요? 평관. 평관이라는 뜻이 뭡니까? 요거는 무슨 관입니까? 사중 뭐가 있습니까? 사중 경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유 반합하지요. 나중에 배우십니다. 사유 축이 만나면 삼합으로 아주 강력한 삼합이 이루어지는데, 사유만 만나도 반합이 이루어져서 금의 에너지를 띱니다. 요 놈이 나의 관인데 나와 급수가 동격으로 반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 사주에서는 조금 힘들 때라 볼 수 있습니다. 만 하나가 와서는 본인이 원하던 간목이 왔죠. 재물이 형성되고 술진, 충, 재고가 이때서 열립니다. 이때 재고가 열린다는 말은 요게 재물의 창고인데 열쇠 이미 잠가놨던 거야. 그거는 충이 와서 깨져야 내가 갖다 쓸 수 있다. 사주에 미리 요런 게 하나 들어와 있는 거는 미리 충이 됨으로 해서 내가 태어날 때 재물 창고가 열려 있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재물 창고가 열려 있으면 그 누가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요? 가지고 가겠죠. 근데 요게 지금 이 시기에 열린다. 이 시기, 어휴, 지금쯤이네, 그죠? 때가 왔네. 때가 왔어요. 예, 아주 좋은 때입니다. 잘 좀 보여야 되겠네. 아무튼 그러면서 요 사주는 지금 43세, 44세에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재물의 에너지가 온 것 같아도 안으로는 나의 경쟁자가 상승하고 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생각만큼 모이지는 않는 때이고, 지금 이제 병정화가 들어오면 관운이 상승함으로 해서 이 사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와 간이 경금으로 유리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덕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문서, 서류. 그러면서 이게 관이죠. 관적인 일.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주식 투자가 용이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서 질질 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하면 문제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목화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목화의 에너지가 가진 사람. 시작할 때는 막 문 열어가지고 막, 와, 되겠다 해놓고 막. 마무리가 없고, 정리 못 하고, 깜빡이 잡버리고 못 팔고. 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막, 분답고로 여기저기 쑤시대면서, 찔라이 팔라이 그래가 답이 안 나오고. 다 그런 건 아니나. 아울러서, 금의 에너지나 수기를 가진 사람이 주식 투자하기 조금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토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견주다가 세월 나갑니다. 살까 말까, 화장실 갈까 말까 하다가 바지에 오줌 째기는 거하고 똑같아. 예. 근데 그게 왜 그런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1년 365일 중에 균형을 갖고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순간이고, 에너지가 끼어져서 끊임없이 수렴하면서 정상을 찾고자 하는, 그게 인간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우리가 조율이 깨져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거를 수양이나
공부를 통해서 조율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래 보시면 아무튼 이 사주는 금의 에너지로서 판단해 보니까 강류의 문제에서는 강하다. 그죠? 둔예의 문제에서는 둔탁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숙제로 남는 문제고, 아울러 지금 이 대운 때 51세까지 대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된다. 근데 이 사주는 뭐가 들어올 때가 가장 안 좋습니까? 금토지요. 근데 토 중에서도 이 재고를 깨주는 진토는 괜찮고, 그래서 향후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51세쯤 되면 역학반 기초 수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예.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이라는 에너지의 총체적인 거를 대강 개론으로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시고 다음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1시간 진짜 금방 가보네요. 화가 치열하면 수렴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치열하다는 말은, 화가 치열하면 화생 토합니까 안 합니까? 토하죠. 그래서 목기로부터 제어받는 거를 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렴해야 되는 거 수렴 못한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화에 동조하는 성장을 보인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합니다. 자기가 에너지를 잃고 흙으로서의 영향을 잃고 화로 넘어가 버린다. 계절적 관점. 춘토는 목세가 왕하기 쉬워 자칫 토가 부실해질 수 있는데, 이때는 화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수가 왕해지면 비겁을 쓰게 되고, 비겁이 뭡니까? 같은 토지요. 수가 왕해지면 흙이 더 많아져야 되죠. 목이 번잡하게 많으면 금이 도움이 되나, 금이 강해지는 것은 꺼리게 됩니다. 적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고, 화토. 조열하여 금의 도움을 얻은 다음에 술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조열하여, 건조하고 열이 많아서 금의 도움을 얻은 다음에 술을,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술을 쓰면은 한여름에는 수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저수지의 도움을 받아서 금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술을 써라. 이래서 이게 세상 순리란 한번 직접적인 걸 바로 받는 것보다도 그 근본을 먼저 건드려 보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역학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토가 부드러워지나 수의 도움이 따라야 된다. 추토는 화의 도움이 지대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을이 되면은 금의 에너지가 상승하죠. 금의 에너지가 상승하면 토의 입장에서는 토생금 빠져나가기만 하니까, 요때의 금을 조지는 건 누구가 한다? 화. 금을 조지기도 하지만 약해지는 나의 힘을 화생토에서 보태준다. 동토. 화기가 안으로 갈무리되니 대체적으로 결과가 늦은 편이나 자족할 줄 아는 명이 됩니다. 목과 화가 적당하면 뜻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고, 금이 술을 도우면 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해서 희기를 보니까 간목이 있어야 유용을 갖출 수 있으며 병화와 개수가 싸우지 않고 쭉 해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상으로서는 어떻다. 자, 뒷페이지에 무토의 통변, 중재의 작용이 강하게 되니 중개인이나 상담자로 적합할 것입니다. 적합할 것입니다. 적합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유추하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의 쓰임은 갑, 병, 개의 투간이 중요하니, 투간이 중요하다마는 천간에 나타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갑은 기를 만들고, 갑이 기를 만든다는 것은 옆에다가 여러분들 줄 거 가지고 관이기 때문입니다. 관. 병은 불을 이루게 하며, 병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는 원래 수인데, 토로 보면 수와 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병이 오히려 불을 이루게 되며 개를 얻으면 편안함을 이룹니다.
무토가 을을 만나면 낮은 동산이 되니 심중의 뜻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토 자체가 아주 넓은 땅인데 우리가 풀을 만나버리면 그 모양이 어울리지 않죠. 간목이 더 어울린다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치와 낭비하기 쉽고 바람기가 있으며 특히 여명의 목과 금을 만나면 배우자의 문제를 살펴야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리학서를 보면 왜 항상 이게 바람기 뭐 이런 걸 넣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라고 봐지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만을 문제를 삼아놨어, 명리학은.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것만 적어놔. 이 어떤 놈이, 뭐, 어처증 환자가 쓴 것 같던데, 이 책을. 옛날 책을 만들 때는 보면. 시대적으로 그랬겠죠, 물론. 남자의 바람은 뭐, 합리적이라고 봤고, 여자의 바람은 문제가 된다고. 근데 이 책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말 편집할 때 바꿔야 돼요. 이렇게 다 보셔야 돼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통변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너무 글자에 매이시면, 글자에 매이시는 것보다는 오행의 균형으로, 그래서, 오늘 아까 토가 한 분 기토가 계셨다, 그죠? 기토가 계셨는데, 무하고 기토의 차이점을 앞에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 요번 시간 지나고는 우리가 1시간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일반적인 사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 잠시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휴지 좀 주십시오. 지금 이 사주는 이모년, 기유월, 무자일, 경신시 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사주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월간, 일간. 일간이 어떻게 됩니까? 무토. 무슨 월에? 6월에. 그러면 에너지상으로는 일단 이놈하고 영향성이 제일 많다 했는데 무토가 설기되고 있죠. 그래서 오행을 살펴보니까 무토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다 그랬습니까? 토는 일단 무엇이 있어야 그놈을 평가받습니까? 목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주에 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장간에도 목이 없습니다, 무토가. 그러면 이 사주가 상격이 되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꼭 우리가 상격의 사주만 인생을 살아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금 무토를 기준으로 보니까 오행 구성상 설기되는 게 많습니까? 본인의 에너지가 강합니까? 자, 그래서 살펴봅니다. 토생금 해야 되죠. 그러면 자식이 몇 명이다? 셋. 내가 도움을 받는 거는 오화인데 이렇게 오화가 나로부터 멀리에 있고 화라는 놈이 무토까지 진격하는 데의 방어벽이 있다면 이놈이 여기까지 영향을 주기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기토밖에 없죠. 근데 무토와 달리 기토는 습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무토는 세 놈의 자식을 키우면서 지가 아침 저녁으로 일해서 벌어먹어야 돼요. 그죠? 이거는 내가 극해야 되는 겁니다. 물이 흘러오는 거 2개를 막으면서 저 3개를 미기가 캐야 되는 입장에 도움받을 수 있는 거는 기토밖에 없다. 물론 여기 오화도 있습니다만 약하다. 더더욱이 이렇게 많은 금기가 놀러 갈 다른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를 보고 할 수 있어요? 목이 없으니까 금이 어디 가서 놀 데가 없어. 별 일 없는 시간 많은 금은 놀러를 안 나가니까 맨날 엄마의 젖만 달라 하겠죠. 엄마 보고 젖만 달라 합니다. 그죠? 놀러를 안 가. 그런데다 이 수기 역시 내가 막으러 갔는데 요놈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물의 목적성이 있어서 움직여줍니까? 못 움직여줍니까? 못 움직여주죠. 그러면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에너지는 내가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무기토는 우리 몸에 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위장, 비장. 위장, 비장이 무력하죠, 지금. 그죠? 위비가, 에너지가 극히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 사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에너지상으로. 목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목기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주는? 왜 못 씁니까? 왜 못 씁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 왜 못 쓰는, 못 쓰는 이유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가 약해서 목을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이 사주의 유전자 안에 목이라는 놈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아까 제가 이래서 이제 면역이 나옵니다. 한 번도 목기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유전자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목기가 돌아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 그래서 못 쓴다는 겁니다. 물론 2차적으로 이런데 가불목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무력하기 때문에 바로 쓰기에는 위험합니다. 그 말은 내가 뭘 먹어야 살겠는데 위가 활동을 못하고 완전히 헐어가지고 무력하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 그래 수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죽어야 돼. 그래 이런 경우는 안타까운 게 쓸 수 있다면 화 뺏기 못 써요. 화토. 나를 강하게 해주는. 그래서 화토의 운으로 흘러가주면 화토만 열심히 치면 그래도 막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지나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봅시다. 3살 단위로 운이 흐르는데 3살 때 경술. 이제 이 술대운은 에너지를 모아서 어디로 보낸다 했어요? 수로. 그리고 이게 큰 도움이 될 이가 좀 만무합니다. 그래도 다른 글자보다는 도움이 된다. 13세 신해 때는 이 사주에 목기가 있었다면 해중 간목이나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 에너지가 전부 다 금수로 가 있기 때문에 신해의 이때부터 이 사주는 강력하게 더 에너지가 뺏겨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위암으로 죽은 사주입니다. 아주 젊은 날에 요절한 거죠. 요절한 겁니다. 안타깝다. 이 사주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어느 해에 태어났느냐, 어느 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양년에 태어나서 지금 이 대운이 순행합니까? 안 합니까? 순행하고 있죠. 경신, 임, 계 순행하고 있다는 것은 양년에 태어난 남자, 양년이니까 이거는 남자인 경우에는 대운이 순행합니다. 양으로 태어나면. 여자인 경우에 이래 양의 해에 태어났으면 대운이 역행해야 됩니다. 임신, 경으로 거꾸로 가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주의 구성 짜는 거 배울 때 이제 배우시는 건데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런 사주 같으면 참 안타깝다, 우리가. 이 무력화된 토가 오히려 더 에너지를 설기시키는 과정으로 흘러가면서 위의 무력함으로 해서 토의 무력함으로 뚝방이 무너져 흘러내려가는 거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일찍 이 사주를 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주를 보니까 자연 면역력은 없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어쩌면 됩니까? 종두법, 획등 면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주가 일찍 태어나서 인연이 됐다면 아마 적덕을 많이 쌓았다면 스님이 절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인간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면역력을 좀 줘야 돼요. 나무가 있고 흙이 넓은 데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해볼 수밖에 없는 거지. 수속에 넣어가지고 수기도 좀 빨아들이고 아울러서 수기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사람은 누구하고 인연이 있다?
사주에 지지에 인자를 쓰는 사람과, 인이 호랑이죠. 호랑이를 타면 물난리를 넘어갈 수 있다 했죠. 예. 그리고 인자를 쓰는 사람과 방향으로는 어디? 동남쪽으로 가서 지내보는 수밖에. 그렇게 한다면 또 획득 능력이 생겨서 이 사주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주는 너무 극렬한 사주에서, 물론 이런 사주가 100명으로 태어나면 100명 다가 이 시절에 요절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유는 뭐냐?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이 사주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는 다 다르겠죠. 이런 사주가 100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주의 주위의 인적 관계가,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자식 운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갈 것이나, 자식의 에너지가 강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아까 획득 면역을 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병원에 일찍 가서 검사 받아서 부족한 거를 끊임없이 투여하고 지극정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주다.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뭐 애기 사주 뭐 한 개 보고 있으면, 예예예. 근데 토 이렇게 위에 예. 이제 목이 없는 것처럼 여성이 것처럼 예를 들어 화나 다른 목일 때, 저 같은 경우는 병화인데 병화에 목이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작용이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사주를 말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은 본인 거를 한번 떼어봅시다. 이거 좀, 예. 예. 자, 검색이 없어요? 없을걸요. 예. 70. 7월 15일 아니 맞거든요. 7월 15일. 저녁 8시 9시 반. 8시, 9시 반이요? 음력이요? 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을 보고 이제, 정도 되면 우리가 술시다, 유시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언어를 써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이 사주. 예. 자, 이제 이 사주는 무슨 월에 뭐로 태어났습니까? 신월에 뭐로 태어났어요? 병화로 태어나서 이 사주 역시 화의 에너지가 약합니까? 안 약합니까? 아주 약하죠? 아주 약하고 설기가 지금 설사 내빵했다. 내빵에 화극금, 재를 치하로 하나 가야 되고 수국화 2개의 물로부터 극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자, 이 사주 아주 신약하죠? 신약한데 다른 거로 따라가자니까 토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고 해서 누구를 따라가겠어? 애매모호해, 그죠? 나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일반적으로 특수사주가 있는 일반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저 화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한번 우리가 이제 실전으로 봐서 도움이 되는 걸 해봐야 되니까. 화가 살 수 있는 방법. 약하다. 무지 약하죠? 근데 대운의 흐름으로 보니까 이 사주는 화목으로 흘러가고 있죠? 화목으로 흘러가고 있어. 근데 이렇게 이제 끌 때도 있어, 그죠? 이렇게 또 물이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러면 자, 이럴 때 목기를 전혀 못 쓰느냐? 지금 이제 목기는 이미 요원 지나가고 아직 화기에 있어, 그죠? 그러니까 목기일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실제로 이 사주는 목을 용신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 사주는 지금 34세, 33, 34세에 목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에게는. 엄마이자 공부. 그래서 친정엄마와 더불어 지내거나 위로든을 모시는 거는 뭐 시어머니가 됐든 어쨌든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지금 뭐하러 와 있어요? 여태까지 공부하러 다닌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이 사주는 33살, 34살에는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그래도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은. 선택은 본인 자유의사로 했잖아. 그거예요, 바로 면역력이라는 게. 뭐 이 명리학 공부하러 와서 뭐 좋다 이게 아니고, 이 시기에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 있는 이 그래도 간목과 을목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뭐는 있냐면 공부하러 갈래 말래 누구 물어는 봐. 근데 결정은 누가 내려? 본인이 내리는데
이렇게 원래 74주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공부하러 갈 끼고 98명은 가나 안 가나? 각종 핑계 속에 물론 지금 오시는 거리가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